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 토크쇼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유튜버 신두님 그리고 스펑키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제 휴가철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을이 들어서기 전에 또 여러분 팩트 거래소 오픈 소식이 정해지면서 암호화폐 변동성이 좀 가해질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고생을 했던 것도 있지만 뭐 또 우리의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요새는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신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신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진짜 올해 2019년도는 뭐 벌써 3분기네요. 보니까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서 좀 안정되는 시기가 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에 있었던 핫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코인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또다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크레이그 라이트 등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명을 하진 못했었죠. 이번엔 과연 증명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묘령의 사나이의 등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실 그냥 말도 안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태까지 잠적하고 조용했던 그 인물이 이게 계속 너무 오랫동안 사토시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행방이 어떤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회다 싶어서 내가 사토시다 하고 이제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노이즈를 일으켰던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있고요. 이분의 이제 또 다른 친구가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냥 단순한 마케팅 플레이이자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부각시키고 뭔가 전 세계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만 보이지 사토시처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본인이 유출이 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그런 인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사토시의 성격이랑도 너무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노이즈 그런 네.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우선 사토시 나카모토 자칭하는 인물은 어떻게 등장을 했나요? 일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대로는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고 암호화폐를 분실하면 95만 개를 분실하면서 네. 창피해갖고 잠적했다는 내용을 쓰시는데 대단히 재밌는 게 여기서 일반 분들도 조금만 유출하시면 너무 쉽게 이제 거짓말일 수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95만 개의 비트코인을 할핀이라는 암호화폐 하시는 분은 많이 알 건데 할핀이라고 그분이 아마 암호학자 분일 거예요. 비트코인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익명성의 화폐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실제로 요새 도이치뱅크라고 문제가 되는 은행하고 협업을 했던 지캐시라는 지캐시 프로젝트라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 안 났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95만 개 비트코인을 잃어버려서 할피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으나 자존심상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95만 개 비트코인을 분실해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95만 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0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돈을 잃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든가 정신이 혼미해지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고 있을 때야. 근데 95만 개 비트코인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본인이 흥분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봤다거나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가치가 부여가 안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10년 앞을 내다봐갖고 지금은 몇 조 원이 됐다 이걸 알지 않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95만 개 비트코인을 분실하더라도 채굴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3, 4개월 안에 충분히 95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여러모로 앞뒤가 안 맞는 정황상의 이야기들이 그러네요. 펼쳐지고 있어서, 생각해보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아까웠다라는 그쵸. 건 말이 될 수 있어도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본인이 공개한 이 사진과 신분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름 제임스 칸, 개명 전에 본명 빌랄 칼리드. 1978년 9월 29일생이고요. 파키스탄 출신으로 현재 영국에 거주하면서 의료보험 기구에 지금 근무 중이고요. 파키스탄 알카이르의 대학의 그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한 번도 이걸 증명해내신 분은 없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익명성 때문에 혹시 증명할 방법이 뭐 없는 걸까요? 뭐 사실 본인 그 최초에 있었던 그 98만 개 비트코인 네. 그 채굴했던 흔적이라든지 보유했던 흔적이라도 어떻게 좀 있으면은 뭔가 말이 이제 그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말이 좀 뭔가 시작되는 단계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내놓는 주장들이 대부분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네. 사토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모로 그냥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이 가짜 사토시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좀 약간 이렇게 가짜로서 나오려면은 그래도 좀 일본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름이 사토시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일본 이름인데 계속 이 미국 막 서양권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니 좀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고 뭔가 좀 노이즈를 만들려면 그리고 좀 진짜 같이 보이려면 좀 일본 사람을 좀 앞세워서라도 좀 할 것이지 전략적으로라도 좀 너무 아닌가 싶지 않습니다. 좀 약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갑자기 일본 분 이렇게 앞세워서 누군가 또 사기행각을 만들지 않을까 또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같아요. 최초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발명을 했으면 최초의 코인을 발굴했다고 저는 공부할 때 들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그럼 되는 문제잖아요. 왜 증명 못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첫 번째 블록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50만 개 비트코인이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자체를 분실했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니까 아예 처음에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분실을 했기 때문에 증명을 못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죠.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나카모토라고 했던 이제 사토시라는 뜻이 사실은 일본어로 똑똑하다 이런 뜻이야.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로 요 논란이 있던 칸 전에 누구냐면은 BSV 창시자 크레이크 라이트인데 그 사람 역시도 분실했다. 50만 개 제네시스 블록을 분실해서 코인이 없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배제를 해놓고 본인이 진짜 사토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하신 분도 보면 네.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으로 밝혀져서 알려져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스폰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 마케팅 쪽으로 봐야 됩니다. 제임스 칸이라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네. 그냥 뭐 저도 제가 사토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토시고요. 저도 옛날에 비트코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아니었던 척 해왔고 그리고 제 업적은 여태까지 뭐 기술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네. 뭐 지금 현재도 이미 다른 프로젝트들 다양하게 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기술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알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구글에 치거나 좀 알아보게 된다면 지금 어디 소속에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으로도 그 프로젝트는 이제 추가적인 투자 유치도 좀 잘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실사용화되는 유저들도 좀 많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그 채굴 했던 그 노트북과 비트코인 98만 개를 분실했다는 거. 근데 노트북 고장으로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참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창시자라는 똑똑한 분이 이거 뭔가 이렇게 안전장치들을 많이 해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노트북 두 개 보시면 하나는 일본 거고 하나는 네. 뭐 신형 거일 텐데 저게 이제 일본계 하드디스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업체에 맡겼는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갈아주는 바람에 분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사실 논리는 맞는 얘기인데 물론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정황상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0원인 걸 가지고 본인이 뭐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이유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채굴하는 건 본인하고 할핀이 정도밖에 없어요. 두 명뿐이 없기 때문에 채산성이 높을 리도 없고 채굴하려면 얼마든지 뭐 100만 개 이상도 채굴할 수 있었는데 저 이제 인터뷰를 보면 그 이후에 채굴을 멈췄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의미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후지스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개인 키를 걸어놨다면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뭐 꼬리 집어가면서 얘기하면 끝도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냥 뭐 아무 노트북 갖다가 나서 스토리를 만들기 나름인 거고 뭐 그다지 그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98만 개를 2010년에 잃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그럼 채굴하는 흔적이 뭐 없는 거네요. 덮었다고 했으니까 그 하시고. 이후에는 암호화폐에서 그렇죠. 완전히 떠났다. 본인은 떠나고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껐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도 스폰기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사토시라는 분이 한 번도 본인의 정체를 밝히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와갖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어그로를 끌 이유가 사실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사토시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면 예전에 노벨상을 줄 테니 나와라 정체를 밝혀라 할 때 그때 나왔겠죠 사실. 네, 코인 하이라이트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입니다. 가상 통화 내역을 조작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원진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 대표는요. 지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모 씨는 그리고 박모 씨와 시스템 담당자 최모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은 이 판결 좀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게 방송 직전에 나온 것 같은데 네. 판결 선고 내용이 그래갖고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받아본 지 얼마 안 돼서 좀 뭐 당혹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사실 그렇죠.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한 거 TV에도 나왔지만 인터뷰한 거 보시면 뭐 신혼부부의 전셋집 그다음에 20년간 일해갖고 뭐 노동을 통해서 이런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날린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참 가당치도 않은 지금 뭐 형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선고가 떨어졌는데 사실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사범이라고 해서 뭐 징역도 살지 않으면서 몇백억, 많게는 뭐 몇천억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돈을 편취하고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게 이런 거래소 사기가 네. 암호화폐를 모르시는 분들, 투자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은 사기다로 비춰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대부업체에서 사채업자들이 일반인들한테 돈을 편취를 했는데 그게 돈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돈의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암호화폐는 아직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거래소의 문제인데 단순 거래소와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인데 비트코인 전체는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프레임이 몰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도 지상파에 최근에 뭐 방송을 보는데 이제 그 관계자들이 사기를 친 거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확대 해석되는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 거래소는요, 보통 어떤 수법으로 뭐 보통 요즘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되게 사기를 치려고 작정해서 이 시장에 오는 거래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정직하게 운영을 그쵸. 하려다가 그냥 망하는 거래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그 실패와 사기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거든요. 실패를 즉 사기로 묶고 사기는 그냥 사기 그냥 모든 것을 사기로 약간 몰아붙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뭐 100개 훌쩍 넘는 200개 가까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참 피크 때. 네. 근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사기를 작정하고 치러 온 거래소들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한 절반 정도는 정직하게 잘해보고 좀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업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시장이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알트코인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의 무게감이 좀 많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시장에서 이 지금 알트코인 자체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네. 비트코인 하나에만 모든 화력이 집중돼 있고 아무도 알트코인들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200개 거래소 중에서 이제 절반은 사기치러 왔지만 사기칠 돈이 없어서 망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정말로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망하고 네. 거기 이제 좀 약간 소규모의 몇몇 거래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자기네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게 뭐 사실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과 정직하게 거래소를 운영하는 측과 어떻게 보면 전략이 비슷한데요. 어떻게든 자금이 본인들 거래소로 입금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야지 돈이 들어야지 그렇죠. 그게 굴러가면서 수익을 올리거든. 돈이 들어.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다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도를 내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냥 회사 망했다고 하면서 그 돈을 챙긴다든지.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걸 갖고 정직하게 운영하다가 사라져서 되는 그냥 사기처럼 보이는 형태로서도 될 수가 있고 비출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정말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고객들이 입금을 하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많이 아쉽지만 너무 속상하고 아쉽지만 좀 이게 정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들 관련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부분이 정말 많이 속상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사기를 친 건가요? 한국 블록체인 거래소라고 하면 좀 위험하고요. 네. 예, 한국에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하는 거래소 중에 사기를 친 업체들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간단하게 은행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담보. 네, 담보. 그러니까 은행이 무엇을 갖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네. 근데 거래소라는 데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인이라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코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부상, 그러니까 전자장부상 거래니까 우리 그냥 화면에만 이제 숫자가 찍히잖아요. 네. 그 숫자만 표현을 해주고 실제적으로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그 외의 코인이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일푼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는 거죠. 거래를 창을 열어놓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무 허수거래, 그게 허수거래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고 거래를 시키는 행위.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익명의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코인 거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돈이 없어요. 입금된 돈이 없는데 그 돈 그냥 가상의 숫자 뭐 100억이면 100억을 놓고서 해당 코인 자기네가 작전하고 싶은 코인의 가격을 사고 팔아서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결국엔 피해자들은 100원에 시작한 게 1000원이 될 때까지 누가 사고 판 사람도 없는데 1000원에 사야 되는 순간이 생기죠. 그럼 900원에 공백기를 갖게 되죠. 그럼 그만큼의 손해를 보고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뭐 코인 간의 시세 차이를 이용해서 또 뭐 시세 차익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거래소는 제가 보니까 모든 편법은 다 사용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법적인 영향은 상당히 미비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뭐 네. 주가 조작 비슷한 것부터 주가 해서 조작보다 뭐.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 조작은 실제로 실물 화폐가 들어가서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러네요. 거지만, 예, 이건 화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중간에 공백기가 생겨요. 이 공백기 동안에 네. 모든 사람 다 손해를 봐야 돼요. 투자하는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암호화폐 이런 거래소가 분명히 불법적인 거래고 잘못된 걸 아는데 네. 본인은 이것을 충분히 머리가 좋아서 속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착각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와서 거래를 한다 그래도 절대 그 불법적인 거래에서 본인이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네, 친인척이면 가능하겠네요. 친인척 아닌 이상에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20, 30대 젊은 친구들 뭐 인터넷 잘 다루고 컴퓨터 잘한다고 해갖고 이런 거래소에서 뭐 수천 배 펌핑이 온다고 해갖고 나는 워낙에 컴퓨터를 잘했고 게임도 잘한다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거. 그거 반드시 알고 알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조차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주변에서 그런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펌핑 될 거고 그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빠지자고. 근데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그 정보를 듣고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 알면서 그럼 그것도 공범 아닌가요? 어떨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주워 들은 게 정말 많은데 네. 지난 뭐 1, 2년간 근데 가끔 맞고 가끔 틀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정보가 맞고 틀리고 그냥 누가 선동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알 방법이 없고 이게 모든 이런 관련된 금융시장 자체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가격이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냥 항상 가격이 가만히 멈춰 있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한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되거나 뭔가 했을 때 그걸 이제 펌핑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네. 펌핑도 정의가 되게 웃겨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가격이 정말로 한 2, 3%만 올라가도 가격이 떡상이고 펌핑했다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네. 있고 이게 최소한 진짜 한 2, 300%는 가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펌핑. 이게 되게 이 용어 자체도요. 되게 뭔가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코인을 사거나 특정 가격에 사거나 뭔가를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그 펌핑에 탔다. 그걸 또 이제 공범이라고 하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게 그냥 본인의 선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을 어떤 특정 가격에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그 가격이 그 가치가 상승을 하는지 떨어지는지 그거는 사실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그 어떻게 보면 그 각각 이 모든 하나하나의 코인들의 시총들이 뭐 수백억인데 기본적으로 네. 이게 최소로 봤을 때도 그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서 내 돈 얼마 투자한다고 그게 그 가격을 올리는데 그 가치가 50억에서 200억이 되는데 내가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투자했다고 그걸 바꾼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그냥 이게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이라고 하거나 좀 하는 건 좀 웃기고 이게 사람이란 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코인 시장이 아니어도 이 어떤 금융 상품을 맞아요. 트레이딩하는 시장을 어디 뭐 가든 땅이 오른다, 뭐 한다, 네, 뭐 그냥 많잖아요. 뭐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저쪽 동네가 올라간다더라. 아니면 이번 대선 때 누가 뽑힐 거니까 거기가 올라갈 거라. 이거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네. 다 그것도 펌핑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네요. 그거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발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더 그 정보를 활용을 하면서 그걸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좀 약간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꼭 공범으로 몰고 간다면은 차라리 이거는 그럼 모든 금융업계가 네. 다 싸그리 뭔가 불법 뭔가 그런 그러네요. 걸로 좀 묶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우님께서 있지도 않은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언급하고 알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펀더멘탈이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통용이 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그 거래소에만 있으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래소. 요번에 아마 해당 거래소 문제된 거래소도 그 거래소 자체에서만 거래되는 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 가상된 공간에 숫자만 표기해서 그 가격을 사고 팔아서 가격만 끌어올렸고 떨어지면서 수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가가 사면 끌어올린 주체는 돈을 버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코인 그다음에 뭐 누군가 특정인들이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뭐 시장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들 많이 들어갖고 이게 오른다 해갖고 좀 관심 있게 본 적이 투자해본 적은 있는데 네.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익명의 제보자가 와서 오는 것도 사실 그 정보가 맞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정보를 두고 투자했으면 제가 아마 여기 아니고 한강변에 아마 네. 유튜브로 아마 방송을 해야 될.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제보조차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걸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 본인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최소한 본인이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코인에 대한 투자를 뭐 투기꾼이든 투자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단
실체가 있지도 않은 귀신에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귀신에다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 코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코인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일반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한 6개월만 지나도 본인들이 옥석은 가릴 수 있는 능력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네, 본인들의 눈가기를 가려버리는. 물론 하락장 때문에 이제 수익 복구가 급해서 그러신 분들도 충분히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거래소들이 투자자를 가입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수법들이 다양하게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좀 굉장히 노골적인 사기가 의외로 많은데 네. 그거에 또 속는 분들을 보면 저도 좀 그 이상으로 놀라울 때가 있어요. 사실. 네. 이제 거의 막 이런 문구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거 원금 100% 보장. 네, 원금 100% 보장을 해주고 최소 10배 먹는다. 최소 말도 아, 안 그 돼요. 어머.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막 그때 그 방송을 보니까 막 네. 여러분들 저를 만난 건 행운이고 진짜 전생의 나래를 구하셨나 봐요. 어머, 저를 만나고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 네, 그러니까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와, 저거 좀 너무 멀리 갔다. 약간 그런 진짜, 생각이 드는데도 와. 더 기가 막힌 건 네.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거에 속고 있고. 그러니까 참 네, 좀 뭔가 좀 얘기를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약간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좋다 싶으면은 그래도 의심을 하고 네. 네, 그 너무 좋아도 좋은 게 저는 더 그러니까 저 약간 이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뭐를 사더라도 이게 네. 옷을 사든 밥을 먹으러 가든 뭘 하든 저는 너무 싼 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밥이 나오면은 이거 그냥 어디 버려진 밥을 갖다가 만든 건지 상한 거를 갖다 만든 건지 아니면은 옷이라지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싸면은 의심을 해요. 이게 진짜 막 다 찢어지는 게 아닌지 아니면 뭐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이거를 너무 싸고 핸드폰도 싸면은 그냥 금방 망가질 것 같고 이게 그냥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너무 이게 가격 대비 너무 좋아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 좋은 것도 아닌 이거는 그냥 돈을 주면은 그 돈이 그냥 원금 보장이 되면서 10배가 기본적으로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기친 놈들도 정말 아우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나 약간 그 뻔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지만 네. 그게 좀 속으시는 분들도 좀 네. 한 번쯤은 좀 조금 생각하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조금만 좀 머리 굴려서 그 기초적인 펀더멘털과 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셔도 이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러모로 그냥 코멘트를 달기 힘든 약간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모 거래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어떤 걸 봤는데 뭐냐면 메이저 알트코인이에요. 근데 50% 세일을 해서 판대요.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가요? 백화점은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진짜 의류 브랜드, 명품 브랜드인데 이거 50% 세일, 70% 세일 있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네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네. 해킹했으면. 아, 네, 해킹했으면.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사실은 거래소 대표가 네, 해커이면 그리고 장외거래에서 아. 실질적으로 해커들이 물량을 빨리 소화하기 위해서 네. 장외거래로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인된 거래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나 간단한 거죠. 코인 자체가 실체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서 코인을 내가 100만 원짜리 50만 원 산 건 맞아. 숫자에 표시내줘. 네. 실질적으로 내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왜 판단할 수가 없냐면 거기서 사갖고 이제 지갑 이동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은행이 있듯이 주 거래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글로 코인을 보내보면 내가 진짜 산 개수가 맞나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동되면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데 그 거래소에서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코인을 이동시킬 수 없게 자기네 거래소에서만 거래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코인이 70% 세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거래소 이동을 안 시키면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그 전산에 숫자만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이게 어차피 거래소가 코인은 들고 그쵸. 있고 말로만 이제 너한테 그쵸. 왔다 나한테 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은행에 거니까. 우리가 전산에 뭐 10억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이동시키지 않잖아요. 실물을.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반값에 팔았다고 해놓고 코인의 숫자는 이더리움을 만약에 한 개 10만 원에 팔았어요. 원래 30만 원인데 그럼
뭐 60%를 세일해 준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동을 시켰을 땐 이게 지갑 이동이나 탁월해서 이동이 안 되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네. 얼마든지 팔 수는 있으니까. 네. 그건 진짜 사기꾼들 진짜.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입금을 유도하는 전략들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다 입금을 고객들이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면은 돈을 사기 치는 건데 어떻게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이제 입금을 하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입금을 시키고 출금을 안 시켜주면 장땡이라고 걔네는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별의별 수법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세일. 이제 제 말 그대로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뭐 90% 세일. 그래가지고 저는 비트코인을 한 120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금하세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막 입금해요. 그렇게 전 가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왜냐면은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비트코인을 제가 지금 어느 거래소 가도 1,2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120만 원에 팝니다 하고 세일을 딱 걸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거 120만 원 여기서 산다면 여기서 1,200만 원 팔면 내 수익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진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냥 빨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속임수인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것도 그냥 너무 안타깝고 그렇게 사기를 네. 치는 사람들도 진짜 너무 진짜 다 죽일 놈들이고 그냥 그냥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말 혈압 오르죠, 혈압 올라. 네, 저도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어쨌거나 시세 조작 그리고 코인 가격 조작을 거래소가 할 수 있긴 있는 거네요. 얼마든지요. 뭐 그냥 앞에다가 숫자 갖다가 그냥 박아놓는 건데 저도 웹사이트 하나 1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한 다음에 비트코인 여기서는 120만 원 디스카운트 90% 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신도님께서 이제 혈압 오른다고 하셨는데 혈압이 오르는 게 이 수법들을 활용하는 사기꾼들에게 너무 화나서 혈압이 오르고 이거에 또 당하는 분들에게 너무 답답해서 혈압이 올라요. 그냥 이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그냥 혈압이 오르고 그냥 네. 그냥 너무 속상함의 그냥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마음 먹고 거래소가 이제 고객들을 속이려고 한다면 시세 조작, 코인 가격 조작 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걸로부터 빠져나가는 방법, 가장 유념해서 그럼 봐야 될 사항이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유념해서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래 수법에 다 당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처음에 이제 마운트 콕스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터진 그 사건을 2014년이거든요. 사실 그때도 비트코인이 해킹이 당한 거냐 아니면은 업체에서 비트코인 해킹당한 척해갖고 빼돌린 거냐에 대한 아직도 지금 법적인 분쟁에 쌓여갖고 지금 뭐 물어주라고는 했지만 아직도 그 여파가 충격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침체기를 갖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 암호화폐에 대형 기관이 들어왔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MC님이 보셔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큰 투자 자금을 요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모펀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데서 이제 자금을 투자할 때 이렇게 거래소 마음대로 자기네가 숫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금들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하고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제도화가 돼 있는 편이라고 지금도 문제지만 보지만 2017년, 18년도에는 사실상 현존하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거래량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를 동반했다는 얘기는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그만큼 우리가 2,700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채굴량이 더 적었을 거니까. 네. 그러면 더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오르긴 올랐어야 되는데 그때 거래량을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잠겨 있는 분실된 비트코인이 다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그 거래량이 안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문제가 왜냐면 너무 심각하네요. 은행을 보세요. 전 네. 세계 모든 은행이 예치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럼 네. 우리나라 거래소만 지금 200개라고 얘기하고요. 전 세계 거래소가 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00개에다 뭐가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사실상 비트코인은 지금 채굴된 게 1,700만 개뿐이었고 그다음에 거의 대형화되어 있는 거래소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거래소들은 비트코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걔네가 전산상으로 비트코인을 표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뭐 골드만삭스가 들어온다, JP모건이 들어온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네. 이런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뭐 대형 자금이든 대형 자금 운용사든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네,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느끼는 거지만 이 거래소 정말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 지갑에 사실은 옮겨야 되지만 또 많이 옮기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을 했다가 또 많은 사고들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거래소 힘이 커지고 또 사기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태, 정말 이 사기가 너무 많은 이 사태,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자면 사실 네. 이 대해 좀 약간 센시티브한데 그냥 욕심이에요. 아. 내 사람의 인간의 욕심, 진짜 우리의 그 원초적 본능 여기서 나오는 좀 약간 되게 또 다른 안타까움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에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제 좀 약간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정화가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당한 만큼 또 이제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렇게 네. 새로 시작하는 신규 거래소들 또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비치면서 그렇게 고객 유치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거래소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탑 3에서 탑 5 거래소만 살아남고 결국에는 다 죽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작은 시장에서 200개 거래소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모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저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금을 입금을 시키게 하려고 그런 별의별 수법들이 활용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는 네. 메이저 거래소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메이저 거래들 뭐 우리나라 뭐 빗썸, 업비트, 코인빗 뭐 그 외에 이제 뭐 한두 개 뭐 비트소닉 그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 그 이제 메이저 어느 정도 롱런할 거래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네.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끊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케이스 스터디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가분들이 좀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자극적인 문구에 속지 마시고 왜냐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 돈 1,000만 원이 내일 모레 1억이 된다? 말도 안 네.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꿈을 쫓지 마시고 좀 현실적인 투자, 네. 그 본인이 투자하시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는 그런 버릇이 좀 많이 생기면서 좀 더 건전한 그런 암호화폐 생태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대출을 할 때도요. 제1금융권, 2금융권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밑에 이제 쭉 내려가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사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달콤한 멘트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스폰키님이 말씀하신 욕심 또 혹은 본전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의 미비죠. 사채를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채에 몰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최고로 힘들기 때문에 알면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도 지금 뭐를 노리는 거냐면 하락장에서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이 혹시 이걸로 본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면서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이 원인이 뭐냐고 말씀을 드린 원인은 솔직히 말하면 정부 쪽에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게 카카오 잠깐 말씀드릴까요? 카카오 택시나 타다가 사업이 건전하게 사업을 하려 하지만 네.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건전하게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제도적인 장비가 다 막히면 네. 결국 CEO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하거나 네. 사기를 쳐서라도 일단 돈을 벌어가야 되거나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초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두고 이런 거래소들 자본금이 이 정도 이하 거래소들은 거래를 운영하기 못하게 했다면 과연 지금의 피해자가 나와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뭐 금감위처럼 비트코인이 정말로 있으면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느냐 거래소들이 확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일반인들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피해를 받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네.
네, 다음은 코린이를 부탁해 사연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투자는커녕 재테크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월급을 조금씩 저축을 해서 종잣돈 1,000만 원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걸로 안정성 있는 비트코인을 사자니 비트코인 하나도 사기가 좀 버겁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에 눈이 갑니다. 특히 10원도 안 하던 코인이 10배 뛰었다, 100배 뛰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빨리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급급해집니다. 그런데 알트코인도 종류가 너무 많고 코인 거래소도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많은데요. 저는 그 정보들이 팩트인지 아닌지 알아낼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거래소를 잘못 선택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요. 코인 초심자가 알트에 투자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코인 고수이신 신두님과 스펑키님께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네. 먼저 답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여기에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말고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다리라 그러죠.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한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43이고 나이를 더 먹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근로소득이 많을까요? 불로소득이 많을까요? 아직은 반반이죠. 근데 50대, 60대는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이 없이 뭐가 되죠? 불로소득으로 가죠. 그럼 사회초년생은 내가 앞으로 근로소득이 많을까요? 불로소득이 많을까요? 앞으로는 당장. 열심히 벌어야죠. 그렇죠. 근로소득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따질 때 근로소득이 많을 땐 근로소득에 중점을 두고 연념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해갖고 불로소득보다 수익이 적겠구나 판단할 때 그때 불로소득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투자라든가 금융상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분 자체는 지금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불로소득에 대한 수익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저축은 해야 되겠죠. 네. 지금은 근로소득을 얼마나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왜? 자기가 지금 근로소득에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시간이니까 지금은 근로소득에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투자는 조금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답을 좀 드리자면 종잣돈 1,000만 원을 마련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을 1,000만 원 갖고 매달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코인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자. 제 답은. 그런데 우선은요,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 입문을 하려면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신규 자금이면 모든 거래소에 지금 다 계좌를 개설해서 돈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거래소마다 그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거래소 계좌들을 오픈해주는 거래소들을 찾아가가지고, 거래소들이 이제 현금을 입금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암호화폐 입금과 출금은 되게 자유롭게 그쵸.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들 그러니까 메이저 거래소들도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 계좌들이 오픈이 됐다가 닫았다가 반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잡거래소 말고요, 작은 거래소들 사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큰 검증이 된 거래소들의 그런 계정들이 오픈이 됐을 때 좀 거기에 이제 입금을 하신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시고, 그 다음에는 그 비트코인을 바로 원하는 대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사기 거래소들이나 입출금을 막지, 사실 거의 메이저 거래소들은 항상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이게 지금 요분 이 사연도 똑같은데 지금 네. 이미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딱 한 줄만 읽게요. 네. 특히 10원도 안 하던 코인이 10배 뛰었다, 100배 뛰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하고 싶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급해졌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급해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거래소에 빨리 입금을 한다면 어떻게든 빨리 살려고 그 급한 마음에 그러게요. 조사도 덜 하고 사다가 이제 출금이 막히고 이제 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비트코인 하나 못 사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자연히 알트코인에 눈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또 잘못됐어요. 예, 얘도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벌고 싶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급한 마음에 지름길로 빨리 배울 것만 배우고 돈부터 받고 싶다. 약간 이거랑 그렇죠.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이제 이거 이건 제가 이제 끝도 없이 제가 원래 이제 개인 방송에서도 이런 코린이 분들 항상 혼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정말 속상해요. 저도 이제 코인 쪽에 입문을 하고 뭔가 투자를 시작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2달 동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사들, 그다음에 요 기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가들, 그리고 이 관련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이 역사 관련된 공부들, 이걸 정말 쉬지 않고 했었어요. 진짜 한 2달 동안은 거의 제가 푹 빠져서 밤새 그걸 알아보면서 그 지식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를 투자를 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버스 하나 놓칠까봐 지금 이렇게 급한 마음에 그냥 뛰어들어오고 계신데 이런 딱 망하는 사람의 케이스예요. 딱 보면 딱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연을 보면서 나랑 똑같다, 정말 공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는 거고요. 정말 본인이 투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급한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히 알트코인으로 눈이 진짜 제발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분은 우리가 알트코인 뭐를 추천해 주길 바란 것 같은데 좀 입장이 틀렸습니다. 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려는 이런 입문자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입문자들이요? 입문자분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하시면 돼요. 네, 그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2.0이 런칭되었습니다. 코인빗 2.0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래 매칭 엔진 업그레이드 서버 확충으로 글로벌 대형 거래소와 마켓 연동으로 상위 200여 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고요. 해외 메이저 거래소와 코인빗 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코인, 마켓 테더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체 코인 넥스트와 연계한 플랫폼으로 타 금융자산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덱스코인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코인빗 2.0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가 국내 거래소 코인빗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피코는 해커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백도어를 탐지해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또 경보를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카오 글로벌은 백신 소프트웨어인 바이로봇의 개발, 사이버 사령부 어드바이저, 20년간 정보 보안 분야의 화이트 해커 및 바이러스 백신 섭렵 등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기 거래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해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안타깝지만 참 이 투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처음에 하게 돼서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상품 자체에 대한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 아니면 그 상승을 하게끔 돕기 위해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업이라든지 상품이 잘 되게 되면은 차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을 어떻게 보면 돌려받는다든지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 투자가들이 많이 아셔야 될 게 전 세계 투자 상품들, 스타트업들 등등 하면 90%가 원래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어떻게 보면 신규 투자가분들이 투자의 개념 자체와 그 여러 가지 투자 업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일단은 좀 키우셔야 된다는 부분들, 정말 이게 저도 여기 좀 약간 그 비싼 수업료를 많이 낸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이 투자를 잘못했다가, 근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고, 그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시간도 걸리면서
원래 모든 스타트업들 거의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투자의 시장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 본인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 철학과 그런 전략과 그런 공부와 지식을 이제 꽉 채워야 된다는 부분들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코인라이트는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 또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코인라이트 다음 주에 뵐게요.